이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.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.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? 네,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. 민간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. 뭐 아까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. 예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.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?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을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. 네.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.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.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. 네. 그 얼마 된다고.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, 그죠? 네,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. 네, 엄청나죠. 그래서 이 그냥 드림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.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.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.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.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?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. 걱정.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뭐 2만 원어치가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.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.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. 네.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.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디 네.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아니 복지시설 이런 데다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. 한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. 네.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.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 150개,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.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.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예산이 뭐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. 또 민간 협력을 해서 이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. 네. 그런 취지입니다.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.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. 지금 제가 흉부외과,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.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?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?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.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? 그 분야는.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.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흉부외과,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? 네.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? 현재는 저희가
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.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. 네.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네. 정상적인 방법이죠. 원인이 뭐예요?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.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. 된다는 네.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같습니다. 원인이 나왔네요.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. 네.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. 네. 보상은 올려줘야 되잖아요, 그러면.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. 보상이 낮다.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, 해결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. 네.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.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. 경증. 네. 막 감기, 막 안가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,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,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? 예,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,000원, 다릅니다. 대충 1,000원이죠. 네. 어르신들은 1,500원? 네, 1,500원. 네.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고 그래? 뇌손상. 뇌손상이 네네.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. 네, 네. 제가 한 20년 그 이전이죠.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, 있는데 뇌성마비 아이들. 그 나중에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.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.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.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.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.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.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네네. 사라지겠죠. 그 그러면 대통령님-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. 현실적으로.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, 조정하고요. 두 번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.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있습니다. 보험비 지출이 네,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. 네, 네. 그거 하면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, 솔직히.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.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.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.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.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?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네, 네,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. 네,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막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러니까요.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보험해주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네, 두 가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뭐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
네, 저희가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그런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상가 분만 의사들과 소아를 주로 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까지 민사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근데 했고요. 15억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15억 5천만 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. 네, 한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내서 15억 원어치까지는 보장이 된다. 근데 16억 넘어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이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. 보장이 안 된다.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. 이러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은데? 그 부분은 이제 그 배상 금액 자체가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그 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계속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개선할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입니다. 그 억지로 막 의사를 막 해서 밀어넣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. 네.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네, 대통령이 말씀 주신 대로 수가 조정하는 부분과 또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또 그 근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이 포퓰리즘을 많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중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.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? 네, 예를 들어 의사가 진짜로 저기 없어요. 신경외과 뭐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이런 사람이 없어서 뭐 개복 뭐 가슴 여는 이런 수술 못 한다. 내가 그런 병이 중병이 걸렸다. 그 치료 못 받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막 돌다가 죽었다. 이런 상황을 맞이하느냐? 아니면 내가 감기 치료 그냥 약 사 먹으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병원 안 가고 또는 1,500원 낼 거 2,000원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걸 내가 감수할 거냐? 네, 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논쟁을 해서라도. 네,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잖아요. 그렇게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.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재원을 딴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네.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